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점프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새롭게 개편한 뒤 두 번째로 맞는 시간인데요.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 곧 개막할 프로 아마 최강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1월 28일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자, 프로팀의 노련미냐, 대학팀의 패기냐, 저희 점프볼 기자들이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앞으로의 대회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마크 듀어는 말이죠. 아주 언제나 이 발빠른 선수들의 선수입니다. 3득점. In your life, you seem to have it all. You seem to have control. But deep within your soul, you're losing, yeah. You never took the time. Assume that you're to blame. You think that you're insane. Won't you spare me? I know the breakdown. 자, 그럼 펼쳐나왔습니다. 국민과 직접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이번만큼 자, 국민과 뷰 사랑하는군요. built around the faces of the clown, voices in your ear think there's 4 blocks down, but in this unity fate is feminine, so you better check yourself before you check out. I know the breakdown, everything is. 네, 안녕하세요. 점프볼 서정환 기자입니다. 옆에 곽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점프볼 곽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농구 아마가 맞붙는 최강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조 프리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곽형 기자가 보기에 A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 어디인 것 같아요? 혹시 A조에서는 상무죠. 국가대표까지 했던 강병현 선수, 윤혜영 선수, 그리고 이제 LG에서 활약했던 기승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풀에서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다 그 벤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팀 선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팀들이나 뭐 다른 프로팀들과도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짐이 없는 그런 전력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의 가장 강점은 좀 주전과 비주전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미국 국가대표 보는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 높이가 좀 낮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좀 부각이 되는데 워낙 그 가드진이나 포워드진이 굉장히 좀 그 힘이 좋고 탄력이 좋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상사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상무에 이제 맞설 수 있는 팀으로는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KT 고려대가 아무래도 빅매치인 것 같은데.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종현, 강상재, 최성모 이렇게 3인방 그 청소년 대표 입한 계정이지 않습니까? 예. KT랑 붙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고려대가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이고요. KT가 뭐 좀 최상 전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저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좀 패기의 고려대 조금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이종현 선수가 그 국가대표지 않습니까? 높이로 치면은 뭐 어느 선수부터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고려대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아니 KT 장재석이 1순위인데 그래도 네. 고등학생한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상비문도 못 들었어요. 네, 그건 그러네요. 네. 저희가 고려대에서 이 선수를 좀 빼놓고 있었는데 박지현 선수가 있죠. 네, 이번에 상위에 되면서 팀을 이끌 선수인데 좀 가드 포지션에서 이제 리인도 맡으면서 슈팅력까지 겸비한 선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전 뭐 승리의 주역이잖아요, 저번에. 네, 정기전도 굉장히 잘했고 네. 3점슛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개인기가 좋고 스피드가 좋아서 이번에 또 조금 대학생 선수 중에서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 선수가 고대의 실질적인 에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더군다나 그 이종현이 뛴다면 이승현이랑 트윈타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학 최고의 빅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현 선수가 이종현은 날개를 얻어가지고 좀 환상의 더블 포스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희철 현주엽 시절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사실. 그때보다는 좀 더 이제 힘이라든가 높이에서 더 위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둘 다 좀 포워드형이었다면은 이번에 둘 다 좀 빅맨형으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KT하고 경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 골 밑에 우세에서는 좀 더 고려대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연대랑 SK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연대가 좀 부상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주전 중에서 그 김기훈 선수랑 네. 센터인 그 주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학년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1학년에 좋은 선수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청소년 대표가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 가드라고 불렸던 천기범 선수랑 네. 또 2m가 넘는 장신 포워드 최준영 선수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좀 농구 팬분들께서는 두 선수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좀 즐거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키 매치업이 이거예요. 허웅이랑 김효범. 재밌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예. 비슷한 점이 해결사예요 둘 다. 예. 허웅이 또 KCC 허재 감독의 장남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잘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사쿼터에서?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서 예. 본인이 또 이제 그 기대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질 텐데 잘 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연대에서 지금 안 아픈 선수가 허웅뿐이 없어요. 사실 그 고3들 빼고는 허웅이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그다음에 동부랑 한양대 이 매치업도 재밌는데 한양대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졸업생 중에 수승균 선수가 있죠. 예. 아니 그 재학생 얘기를 해달라고 누가 있나. 재학생 중에서 예. 재학생 중에서 일단은 그 포인트 가드 이재도 선수가 예. 팀의 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슈터에 오창환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팀이 그 신입생들이 좋아요. 이제 2학년 올라오는 중에서 그 장신 포워드 또 나왔습니다. 정효근 선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 대표 출신의 포인트 가드 한상혁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팀이에요. 그래서 동부가 요즘처럼 얘기하면은 잡힐 수도 있다니까요. 아, 누가 뭐 아니라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잡힐 수도 있어요. 아니, 다들 동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진짜로. 김주성, 이승준 이 두 형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글쎄요.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재미가 없어요 안 나오면은. 뭐 이승준이 뭐 시원한 덩크슛 한번 꽂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정효근도 나름 덩크슛 잘하거든요. 네. 둘이 한번 덩크슛 대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준 형이랑. 예. 네. 그렇다면 A조는 뭐 거의 상무 고려대 그 싸움 아닌가요? 뭐 A조는? A조는 뭐 이제 상무랑 고려대가 있고요. 예. 또 프로의 자존심을 또 SK랑 모비스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곽현 기자는 A조 우승팀 어디 예상하십니까? 상무죠. 상무가 전력적으로 가장 또 안정감이 있고요. 예. 또 빈틈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서정 기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게 이승현, 이종현 투인타워 정도면 상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종현이 컵대를 벼르고 있다고 저번에 만났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연습을 맞습니다. 많이 했다고. B조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사실 상무랑 고려대 이기기 쉽지 않아요. 서정 기자께서는 고려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예. 잘하잖아요 이종현. 예. 이종현 사람. 대학팀이 좀 이기고 해줘야지. 그래야지 컵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이 프로팀 내지는 상무 뭐 대학팀이랑 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B조에선 저는 좀 인삼공사 이런 팀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승에서 고려대가 인삼공사 확 꺾고 그냥 파란 한번 확 이렇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B조에서는 경희대가 있고요. 예. 그러네. 경희대가 또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뭐 두경민이 못 나오니까 그거는 뭐 B조 프리뷰에서 알아서 뭐 하시겠죠 뭐. 예. 그럼 뭐 이 선에서 네. A조 프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B조 전력을 분석할 최창환, 박순경 기자입니다. 예, B조는 총 4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자랜드와 경희대의 경기인데 우리 폴리스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랜드는 일단 문태종 선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강혁, 이현민, 주태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종규 선수가 골 밑에서 뭐 주태수 선수 상대하게 되면은 주태수 선수가 힘이 좋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도움을 준다면 김종규 선수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김종규가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고 선수가 웨이트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몸 버티는 수비도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정체전에서 하재피를 수비하는 거 혹시 보였습니까? 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아쉬운 건 이제 두경민이 빠진 부분은 사실 전력의 큰 공백이긴 한데 뭐 김민구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속공할 때도 다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일단 승부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팀에 이제 최보영 감독님이 있다는 거죠. 네, 최보영 감독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설렁설렁 뛰겠습니까? 예. 재밌게 운영을 하되 승부는 결국에 전자랜드가 경희대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부영 감독님 말씀을 하셨는데 유도훈 감독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도훈 감독님 그렇게 까먹고 있네요. 예. 예, 유도훈 감독님도 지금 뭐 전자랜드를 상위권으로 이끌고 계시고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대해 보시죠. 김정규가 전자랜드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기대해 보시기 기대해 바랍니다. 보세요. 네. 네. 분명히 전자랜드가 경희대 압살합니다. 자, 이어서 성균관대와 오리온스인데요. 사실 제가 대학 팀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프리뷰를 하고 있지만 성균관대가 전력상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해체 위기를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뭔가 절박함이 생겼을 거예요. 저 그 부분에 서 기대를 하고 싶어요. 10년 전에 이제 코리아 텐더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신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절박함이 뭐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승리까지는 노리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 와서 이제 박석환이라든지 김민섭 같은 경우는 출전 시간이 좀 뭐랄까 예, 좀 업다운이 심했잖아요. 예. 사실 하지만 이제 임중일 물론 빠진 건 아쉽긴 한데 예. 임준수라든지 그리고 김만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출전 시간을 어릴 저학년 시절부터 받아오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선수들이 아까 말했던 그 절박함이 더해진다면은 형보다 나은 아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고 봐야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네, 다음이 이제 동국대와 삼성의 경기인데요. 일단 저는 동국대에서는 이대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원이 아직 1학년입니다. 아직 이제 좀 있으면 2학년 올라가는데 1학년인데 네. 벌써부터 이 투쟁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친구가. 그래서 아직 햇병아리죠. 거의 대학교까지 못 보셨구나. 저는 사실 이대원이 동국대 전력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예. 골밑 튼튼히 지켜줬고, 그래서 이대원이 기동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빅맨 치고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일찌감치 눈도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삼성이 내세울 게 뭐 있나요? 최수현 선수 있고요. 임동수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이동준 선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좀 약하긴 하네. 동국대가. 삼성과 동국대 경기 뒤에 이제 열 경기가 중앙대와 인삼공사인데 예. 그래서 중앙대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예. 좋은 성적을 거두면 물론 좋겠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과도기를 겪을 만한 시기예요. 중앙대는 중앙 대선이 빠지면서 신입생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고 김인택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좀 내년 시즌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치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인삼공사는 어떻게 제가 이상민 감독께 얘기 들었지만 3명이나 빼고 너무 자신감이 너무 예, 일단 빅3는 네. 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KGC 인삼공사의 팀 컬러가 젊은 팀 그리고 압박 수비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의 체력을 앞세워서 압박 수비를 펼친다면은 어린 대학 선수들이 좀 멘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조를 살펴봤을 때 예. 가장 비조의 이 수많은 경쟁을 뚫고 결승까지 올라갈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을 꼽고 싶나요? 저는 KGC 인삼공사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반대편에 있는 경희대가 이 준결승까지 올라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그럼 경희대와 인삼공사가 만약에 맞붙다 가정을 하고 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이게 경희대는 대학 최강으로서 좀 KGC 인삼공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 밑에서 김종규를 막을 선수가 뭐 KGC 인삼공사의 뭐 김일두 선수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김민욱 선수가 높이를 활용해서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프로 경험이 좀 있고 경험이 좀 더 많은 KGC 인삼공사가 조금이나마 또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긴 한데 경희대와 만약 인삼공사가 붙을 경우에는 이상범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빅3를 투입 안 한다고는 했지만 예. 상금 규모가 커지는 4강 정도 되면은 혹시 하면서 영을 남겼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서 그래서 경희대와 인삼공사가 붙으면은 이 정도 게임은 서로 100% 전력으로 붙으면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예. 이상 비조 대진을 살펴본 최창한 박순경 기자였습니다. 자, 위클리 점프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곧 열리는 프로 아마 최강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